이번 시간에는 실내 공기질과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내용은 환경 호르몬의 작용 기전과 종류, 환경 호르몬의 실내 공기를 통한 우리 인체 내에 침입되는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환경 호르몬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환경 호르몬이란 우리가 또한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 하는 거는 몸 밖에 있는 호르몬이 아닌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호르몬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가 우리 몸에 와서 진짜처럼 행동을 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환경 호르몬의 작용 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작용 기전이란 그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그 밖에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진짜인 그 호르몬을 방해를 해서 그 역할을 해방을 놓고 그거를 억제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다른 물질로 교란시키는 이러한 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호르몬은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되고 또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작용할 부위로 운반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체내에서 또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그 사용해야 될 부위에 가서 이게 제대로 정상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환경 호르몬이 있게 되면 그러한 과정을 방해하고 교란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 메커니즘의 첫 번째를 보면은 이 호르몬하고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 호르몬이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해서 정상 호르몬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그러한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거는 또 비정상적인 그 우리 몸에서 생리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그 신호를 이런 거가 보내게 되면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합성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유사체로서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작용을 하는 거가 그 실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이러한 봉쇄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 호르몬이 그 결합할 수용체를 막아버려서 천연 호르몬이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 몸에 그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르몬 촉발작용이 되겠습니다. 그 호르몬 촉발작용이라 하면 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단백질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비정상적인 세포하고 같이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생리상 그 열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그 자물쇠를 쉽게 말하면 열게 되는 거죠. 열게 되어서 세포에 이상을 초래하게 합니다. 다음에는 환경 호르몬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종류는 세계자연보호기금 목록에 농약류와 그 외 비스페놀, 다이옥신 등 약 67종의 그 물질을 환경 호르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142종, 미국은 73종을 환경 호르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중에서 건축 자재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공기 중에 있는 환경 호르몬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 인체 내로 이러한 게 이제 흡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검출되어서 실내 공기 오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환경 호르몬의 종류들은
지금 세계 자연보호기금에서 분류된 이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류, 유기염소물질, 또 그 외에도 이제 DDT나 또 농약류, 그 외에 또 노닐페놀이나 또 비스페놀, 또 프탈레이트 종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이렌 종류들이 있는데 이 스타이렌은 우리가 또 스틸렌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또 스타이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이렌 종류들, 또 벤조피렌, 그 외에도 수은의 그 종류들로서 이제 중금속류에 속하는 이러한 것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분류한 이러한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 호르몬 종류에서 우선 그 비스페놀 A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스페놀 A가 들어있는 곳은 아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소제에 들어가게 되고요. 가소제를 하면은 그 어떠한 그 물건을 만드는데 조금 더 부드러움 이런 거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 경우에 이제 플라스틱이 딱딱하기 때문에 약간 유연성을 주는 그러한 데 많이 첨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살균제나 또는 안정제, 또 에폭시 수지 이러한 제품, 에폭시 수지라 하면 절연체나 또한 그 절연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접착제 이러한 데 많이 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 강화 플라스틱 이러한 데 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그 가볍고 깨지지도 않고 아주 튼튼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행용 가방, 아주 그 색깔 예쁜 그 여행용 가방 딱딱한 하드 이러한 거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플라스틱은 우리가 너무나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제품이죠. 자, 거기에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스페놀 A가 또 우리가 그 음료수 마시는 병 뚜껑 이러한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 병 뚜껑에 보면은 이제 딱딱한 거 말고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에 그 들어가게 되고요. 또 상수관의 라이닝이나 또 우리가 마시는 음료의 캔 안쪽에 그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 코팅 되어 있는 이러한 곳에 그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은행이나 마트에 가면 순번 번호표를 이렇게 뽑게 되는데요. 그 번호표 거기에도 그 비스페놀 A가 들어있고 영수증에서도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이러한 그 영수증과 이런 순번표 손으로 만지게 되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하는 거를 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그 광고를 했는데 그거는 바로 비스페놀 A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스페놀 A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고환암이랄지 백혈병, 그 외에도 유방암, 또 불임 이러한 것 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스페놀 그 A가 바로 이제 그 이런 프린터 이러한 걸 통해서 그 검출이 되었는데 그런 가멸지에 들어있는 거를 해서 지금 비교를 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에 들어있는 그 비스페놀 A 양이고요. 순번 대기표, 거래 명세서, 가멸지. 여기서 봤을 때 그 순번 대기표나 가멸지가 가장 많이 그 검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 호르몬 종류에서 이제 스타이렌을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틸렌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이렌은 특히 이제 우리가 요즘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소위 얘기해서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발포성의 폴리스타이렌 이 성분이 바로 그 스티로폼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플라스틱 용기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또 특히 우리 컵라면에 이게 들어가게 돼서 한때 우리 컵라면의 이 성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우리 인체에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뭐 정정도 하고 했는데 이 스타이렌 성분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흡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또 담배 피우시던 분들이 또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전자담배들을 또 대신해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디에칠 프탈레이트 이 성분이 되겠습니다. 전자담배에서 이게 검출이 되는 거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에 디에칠 프탈레이트 말고도 그 외에도 디에칠 헥실 프탈레이트도 검출이 되었습니다. 디에칠 헥실 프탈레이트는 주로 이러한 곳 말고도 플라스틱 이러한데 유연성이나 탄성을 주는데도 사용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아주 많이 또 사용하고 있는 폴리에틸렌, 이거는 정말 우리 생활에서 너무 밀접하게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장지 요즘에 많이 택배나 이런 걸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런 포장지나 또는 소주와 또 맥주병, 또 드링크류, 캡첩 이런 뚜껑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뾱뾱이라고 하는 포장재 물질, 또 그런 에어캡 이러한 데 있는 성분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라면 포장지 봉지나 그 외에 아이스크림 포장지, 또 컵라면의 코팅 물질, 그 외에도 생수나 또는 기저귀 묶음 이러한 데도 이 폴리에틸렌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호르몬의 종류에서 전자담배에 많이 들어있는 디에틸 프탈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이유로 전자담배를 대신해서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담배도 인체에 해롭다는 이러한 보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디에틸 프탈레이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자담배에 디에틸 헥실 프탈레이트도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디에틸 헥실 프탈레이트는 주로 딱딱한 플라스틱이나 또 그러한데 이제 어떤 탄성이나 유연성 이러한 거를 주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폴리에틸렌. 이 폴리에틸렌은 포장지나 또는 우리 소주나 맥주병 그러한 뚜껑에 들어있고, 또 그 위에 드링크류나 또는 캡찹의 뚜껑 이러한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포장할 때 깨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뾱뾱이라고 하는 이러한 데 많이 들어있고요. 또 포장재 에어캡, 그 위에도 이제 라면 봉지 이러한 데도 들어있고, 또 아이스크림 포장지나 컵라면 이러한 데 이제 코팅제로도 또 들어있습니다. 그 위에 또 생수나 기저귀 이러한 거에 묶음 이러한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스틸렌이라고도 하는 스타이렌이 되겠습니다. 이 스타이렌은 주로 스티로폼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발포성 폴리스타이렌의 성분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성분도 역시 플라스틱 용기에서 검출이 되고 있고, 컵라면에 사용이 되어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컵라면 용기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식품 소재 외에도 천연적으로 식품 내에도 존재하고 있고, 또 공기 중에도 이 성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즉석면 포장재, 그 외에도 또 PVC 이 제품에도 한 20%에서 40%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이렌은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특히 이제 남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특히 생식계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그 외에 유산이나 조산 또 천식 이러한 거를 일으키게 되고, 특히 또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또 젖병 이러한데 스타이렌 성분이 있어서
문제가 또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유방암이나 폐암, 백혈병, 간암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이 스타이렌의 또 이제 그 독성이 나타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신경계에 또 이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근육 이완증, 그 외에도 이제 뭐 피로하고 뭐 구역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발암 가능성도 많고요. 또 백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어린아이들 장난감에 들어있는 스타이렌의 그 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더 건강한 이러한 것 등을 가지고 놀거나 또 그러한 그 건강한 이러한 용기에 또 음식을 먹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식기구 이러한데 또 들어있고 그 외에도 장난감 뭐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뭐 딸랑이라고 하는 거 또는 오뚜기나 뭐 삑삑이 이러한 장난감에서도 검출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플라스틱 그 블록 놀이하는 그런 거 또는 인형 여러 가지 뭐 다 왕구류에 이러한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스타이렌의 그 성분이 들어있는 이 PVC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PVC는 그 열 가소성의 플라스틱이라고도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소위 우리가 그 플라스틱으로 필름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시트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어떤 성형품이랄지 캡 이러한데 만약 아주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아이들이 그 소위 말해서 치아가 날 때 그 치아 발육기 보조기구가 있어요. 그러한 거에도 이제 이 성분이 검출이 됐고요. 또 아이들이 그 먹는 젖병의 젖꼭지에도 이 PVC 이러한 것 등이 들어있어서 지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2005년도부터는 식품의약품 안정청에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링거 줄이랄지 수액 이러한 그 줄이나 또는 아니면 혈액팩 이러한 것 등도 그 PVC 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프탈레이트 종류가 되겠습니다. 프탈레이트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 그 외에도 이제 마분지, 이러한 거는 이제 주로 우리 베이커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마분지 종류는. 그래서 케이크 밑에 깔려 있거나 케이크 뭐 포장 아니면 빵을 싸고 있는 이러한 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유지류, 그리고 또 스낵으로 먹는 칩 종류들, 그 외에 초콜릿 또는 초콜릿 바, 뭐 그 외에 치즈나 또는 어린이 장난감 이러한 것 등에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에 이제 만성적으로 우리가 노출이 되면 생식기가 작아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또 정자 숫자도 감소되는 이러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감자칩 봉지에 들어있는 또 요구르트 그 용기랄지 또 이런 초콜릿이나 그 위에 뭐 버터나 치즈 이러한 그 포장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종류 중에서 또 하나 이제 폼알데하이드가 되겠습니다. 폼알데하이드 대해서는 앞에서도 아마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로 이거는 이제 담배 연기에 많이 또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그 연료나 또는 가정용 폐기물을 태워줄 때, 쓰레기를 태울 때 많이 나오고 있고, 또는 합판, 또는 파티클보드, 그 외에도 우리 가구류, 또는 캐비넷, 그 외에도 이제 뭐 또 벽에 붙이는 패널, 그 외에도 이제 뭐 가정에서도 사용하고 사무실이나 뭐 다양하게 사용하는 선반으로 쓰는 이러한 거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로로폼은 우리 이제 마취제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전신 마취제로 그래서 피부를 자극해서 국소를 또 마취시키는
그러한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기 흡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뇌를 마비시켜서 수술 시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 외에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살충제나 또는 곰팡이 제거제 이러한 것 등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환경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DDT가 되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그 살충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얀색의 가루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농약의 일종인데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벤조피렌은 또한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유발하게 합니다. 이 벤조피렌이 많이 들어있는 곳은 주로 그 고기를 숯불구이를 해서 먹는 데랄지, 그 검게 탄 그러한 식품 이러한 데 이제 함유가 되고요. 담배 연기, 그 외에도 우리 자동차의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는 연기, 이러한 것에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 벤조피렌을 발암 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소제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소제는 어떤 유연성을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플라스틱 그릇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내열성이나 또는 내한성, 그 외에 내연성, 또 정기적 성질 이러한 데도 가소제가 다양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의 종류를 앞서서 봤던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용품으로 많이 쓰고 있는, 또 거기에 이제 어떠한 종류들이 있나 하는 거를 지금 이 표를 통해서 봤습니다. 생활용품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쉽게 마시는 그 음료수 캔 또는 뭐 통조림도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많이 먹게 되죠. 아까 얘기한 유아용 식기나 젖병, 그리고 또 우리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컵라면 용기, 또 일회용 컵 우리 많이 사용하죠. 그 외에도 또 일회용 용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두부나 또는 만두 용기, 또 요구르트 병이랄지, 그 외에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 합성 세제 이러한 데 다 환경 호르몬들이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이옥신,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쓰레기 소각장에서 또 검출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다이옥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월남전에 그 참전했던 분들의 그 피해를 입게 된 그 주요 성분이 되겠습니다. 피해 성분. 그래서 고엽제에 들어있는 성분이 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전기 절연체로 사용하는 전기선, 절연체로 사용하는 그러한데도 이제 폴리염화페닐 이러한 성분 등이 들어있어서 바로 그 환경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페인트, 특히 이제 선박용 페인트 이러한 데는 이제 트리부틸 주석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이제 그 배에 칠해지게 되면 배에서 부식되어져 이 페인트가 떨어져 나와서 바로 그 바다에서 사는 그 생선들이 이거를 그 먹게 되고, 결국은 그 생선을 우리 또 사람이 먹게 되죠. 플라스틱 용기나 또는 살충제, 그 외에 뭐 농약 종류들 이러한 것 등이 다 환경 호르몬의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성냥이랄지, 지금은 성냥을 우리가 이제 뭐 생일 축하할 때 케이크 불 붙일 때 많이 사용하지만, 그 성냥에 있는 성분, 또 신문, 그래서 신문을 보신 다음에는 반드시 또 손을 씻어주는 게 좋아요. 거기에는 또 이제 그 폼알데하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방습제나 또는 이제 뭐 이런 샴푸 종류, 특히 이제 비듬 샴푸 이런 거, 또 따뜻한 물 뭐 이런 거, 또 우리 글씨 썼다가 또 잘못돼서 수정하는 수정액 이러한 데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또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 이런 거, 또 우리 시계에 보면 밤에도 잘 보이게 하는 눈금, 시계 눈금의 형광물질
이러한 데도 들어있고요. 또 어린아이들 장난감, 또 뭐 건축 자재, 뭐 형광등, 그 위에 우리가 세탁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섬유 유연제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헹궈주는데 이러한 데도 바로 암모니아 성분이 들어있어서 다 환경 호르몬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치약이랄지 휴지랄지 이러한데 다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식품에 사용되는 이러한 그 농약들도 다 환경 호르몬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그 보시면은 그 맨 처음에 이제 2,4-D 농약의 명칭이에요. OPP며 지금 여기 농약 명칭들이 그 처음 들어보는 알지 못하는 이런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래도 들어보는 거는 마라티온이나 뭐 메소밀, 지네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농약 성분 등이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이런 과일들에 다 그 묻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과일에서도 이 수입이라는 게 여기에 붙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수입 과일이나 또는 수입 뭐 콩, 수입 제품 이러한 것 등에 그 우리가 이런 환경 호르몬이 되는 농약들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제일 염려가 되는 거는 파나 시금치, 또 그 외에 또 생으로 먹는 딸기나 이제 양상추 같은 거, 이런 거, 또 상추, 특히 이제 뭐 토마토, 오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의 뭐 날 것으로 그냥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등 그 드실 때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잘 세척을 해서 드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환경 호르몬이 바로 우리 실내 공기를 통해서 우리 인체 내에 그 침입해오는 이러한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건축물 또는 건축 자재 이러한 데서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매일 그 어디든지 가려면 운반해야 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버스나 또는 지하철, 뭐 자동차 이러한 그 내부 실내 공기 내에서 이러한 환경 호르몬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식품에 사용되는 그 첨가물들, 그 외에 또 농약 또는 뭐 우리가 쓰는 용기, 생활용품 다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주거 공간에서 바로 이러한 그 오염 물질들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우리 이제 새집 증후군이라는 그 용어가 그 생겨났고 또 새집 증후군이라는 신종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집에서 사용하는 그 목재, 그 외에도 이제 페인트나 또는 접착제에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그 벤젠이나 포말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이러한 그 유해 물질들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 등이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러한 성분 등이 우리 인체하고 접촉했을 때는 우리 눈이 따갑거나 또는 코가 매콤하거나 또 목 등을 자극을 해서 이렇게 눈물이 나거나 새집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세차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또 눈이 따가워지고 또 눈이 피로해지고 그러한 것 등이 다 이러한 그 환경 호르몬의 물질로 인해서 공기 중에 오염이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밥을 할 때나 또 사람들이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 호르몬이 바로 실내 공기에 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따뜻한 물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따뜻한 물 자체도 또 환경 호르몬을 발생시켜서 실내 공기에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취사 시에 사용하는 그러한 연료 이러한 데서 이제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그래서 그 취사를 할 때는 그 환기를 좀 시키면서 취사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일산화탄소나 또는 뭐 이산화질소, 그 외에 암모니아, 메탄 이러한 그 오염 물질들이 여러 가지 가정 내에서도 우리가 움직이면서도 나고 어떠한 그 용기들을 사용한다랄지 또는 이런 주사시 그 외에 여러 그 가구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무실에서도 이런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이나 또는 사무직 근로자가 그 기거하는 공간, 사무실 내 이런 다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직장에 나가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8시간 정도는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실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 실내 공기질하고 이제 환경 호르몬의 관계를 지금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외부로부터 이제 오염이 돼서 들어오는 걸로서는 이제 우리 뭐 꽃가루랄지 또는 곰팡이류 이러한 포자들 그 외에도 뭐 공장에서 나오는 그 배기가스 또 자동차 매연가스 이러한 것 등을 통해서 오염이 되고 있고요. 또 건물 주변을 통해서는 그 주차장 뭐 아니면 옥 내에서 발생되는 이런 매연 또 쓰레기장으로부터 나오는 뭐 냄새랄지 또 그 외에도 뭐 폐자재나 여러 가지 이제 쓰레기 등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또 오염되는 걸로 이제 라돈과 같은 방사선 물질, 또 지하에 있는 유류 탱크 뭐 이런 데서 그 배출되는 뭐 가스랄지 각종 살충제, 그 외에 또 강물 위에 있는 그 뭐 물이랄지 고여 있는 물, 특히 또 하수구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공기 조화 설비 장치 이러한 것 등을 통해서 바로 이제 또 영향을 받고요. 우리가 또 사무실에 사용하는 뭐 복사기랄지 뭐 팩스, 컴퓨터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도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벤트랄지 그 위에 또 승강기, 모터기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도 다 우리가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그 실내에 들어있는 이제 자동차의 그 자재 이러한 곳에서도 이제 환경 호르몬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도 그 자동차를 그 문을 열지 않고 에어컨을 튼다랄지 또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또 히터를 틀게 되면은 차 안에 그 공기에 오염된 환경 호르몬이 그 밖에 외부 공기하고 이게 순환이 되질 않기 때문에 더 인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될 때 가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새 차일 경우는 이제 세차 증후군 이러한 것 등이 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새집 증후군처럼 바로 이제 눈이 따갑고 냄새가 나고 기침이 나고 하는 그런 현상이겠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그 이러한 것 오존이나 이러한 것 등을 우리가 이제 그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음이온 요즘에 새로 뭐 개발되어 나온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약간이나마 뭐 좀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100% 우리가 그걸 제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적으로 뭐 그 냄새나 그 매연 또 세균성의 이러한 병원균들을 조금이나마 이제 없애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은 많은 기대는 뭐 못할 정도이니까 그러한 제품이 있다는 거를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실내 공기질과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환경 호르몬이 우리 실내 공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환경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어떤 것이고 또 그 환경 호르몬이 우리 체내에서 작용하는 메커니즘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용기랄지 우리가 먹고 또 마시고 하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환경 호르몬이 여기저기에서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종류들을 살펴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